챕터 4. 정신건강의 이해와 관리. 개관. 인간은 전인적이며 총체적인 존재이다. 건강관리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인체의 생리적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심리, 사회, 영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정신 건강의 의미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기본 원칙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정신 건강의 의미.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신 건강이라는 용어는 한 맥락 안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만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다. 사실 건강을 언급할 때 신체 건강과 구별하여 정신 건강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근본적으로 신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항상 정신적 현상의 기저에는 신체적인 문제가 관련되고 마찬가지로 신체적 현상의 기저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이다. 흔히 정신 건강의 의미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할 때 정상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상태로 간주한다. 평균 개념을 적용하여 그 사회의 대다수 사람의 행동 양상에 걸맞은 행동을 할 때 정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강의 의미는 의학적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신건강도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평균이나 다수를 표준으로 혹은 사회 적응 능력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다. 평범하지 않은 비범하거나 비상한 사람이 결코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사람은 아니며 한 사회 전체가 신경증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실제로 가까이 접해보면 과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 정신건강 분야의 학자들이 바라보는 정신건강의 개념을 살펴보면 학자에 따라 강조하는 측면이 다르다. 프로이트는 정신 내적 생활에 초점을 두었으며 무의식적 동기의 자각과 통찰에 기초한 자기 통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설리번은 인간으로서의 효율성, 만족감, 인생에서의 성공감을 증진시키려는 과정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 기능에 중심을 두고 정신 건강을 설명하였다. 프롬은 인간과 사회적 환경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생산적이며 자신을 세계와 관계시키는 사람, 객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하는 데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유일한 개체로서 경험하며 동시에 자신의 친구로도 느끼는 사람, 비합리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며 양심과 이성의 합리적인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 살아있는 한 항상 새로 태어나는 과정에 있음을 아는 사람, 인생이라는 선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매닝거는 정신 건강을 개인이 가장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자신과 타인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적응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매슬로는 자아 실현을 이룩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보편적으로 정신 건강의 개념에는 신체적 건강, 사회적 환경의 영향, 정신적 성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정신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내적인 발전과 자기 실현을 이루는 성숙의 개념이 포함된다. 정신 건강을 이해할 때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생성되고 조절되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며 대인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대인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며 이것이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관한 것이다. 행동은 생각과 감정의 표현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적응 수단이며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데 이들 행동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이용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감정, 행동의 세 가지 인간 행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평형을 이루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통합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최적의 정신 건강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자신의 환경에 맞추어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적응해가고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신장애는 원활한 정신활동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이나 그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정신장애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미성숙한 인격과 행동으로 가족이나 직장에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정신건강은 원활한 정신활동과 성숙한 인격을 포함하는 성숙한 감정, 성숙한 마음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과 달리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이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항상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뒤돌아보면서 정신 건강을 방해하는 원인,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하여 제거하거나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명과 편견은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적합한 치료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방해하는 요소이다.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문제의 원인을 짚어 인식을 개선하고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건강 평가 기준.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가? 인간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통합된 존재로서 인간의 정신건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와 가치관, 욕구, 건강한 기능 등을 기초로 삶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신건강의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으며 보통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정신건강의 병리적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음은 마리 야호다가 정신건강 평가 기준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제시한 내용이다. 정신건강의 평가 기준은 단일 기준이 아니어야 한다. 각 기준은 최소에서 최적의 상태까지 연속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어 이용해야 한다. 어떤 시점에서나 개인의 상태 안정을 위한 건강이나 병적 경향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단순히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지속적인 속성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연령에 따라 달성해야 할 최소의 기준이어야 하고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으므로 어떤 개인도 모든 기준에서 이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최적 조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은 없다. 다음은 정신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다. 마리 야호다의 정신건강 평가 기준. 마리 야호다는 비엔나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에서 성장했으며 1958년 자신의 이론인 이상적인 정신건강에 관해 발표하였다. 뉴욕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등에서 사회심리학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활동해오다가 1965년 연구중심 대학인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가 된 이유는 주로 영국과 유럽에서 활동하였다. 마리 야호다는 정신건강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질병의 부재, 통계적 정상성, 행복 및 안녕 등과 같은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마리 야호다가 제시한 이상적인 정신건강의 6가지 기준을 토대로 다른 학자들의 견해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자신에 대한 태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자신을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 이해,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개방이 필요하다. 건강한 개인은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에게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듦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해가는 자신과 현실적인 포부에 대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며 정체감, 총체감, 소속감,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성장, 발달 그리고 자아 실현. 자신에 대한 수용을 토대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실현하고 새로운 성장과 발달, 도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매슬로와 로저스는 인간의 잠재력 실현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였다. 매슬로는 자아 실현 개념을 기술했으며 로저스는 전인적 인간에 초점을 두어 항상 새로운 성장과 발달, 도전을 추구하는 자기를 설명하였다. 매슬로의 자아를 실현한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 특성과 로저스가 제시한 충분히 기능하여 자기 성장과 성취를 이룬 사람의 성격 특성은 표 4의 1, 표 4의 2와 같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자아와 적절하고 자유롭게 접촉하고 자아의 느낌과 감정을 살펴서 지적, 인지적 기능과 통합시킨다. 또한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에 억누르지 않고 환경과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과의 삶의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이 이론들은 인간의 최대 적응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부단히 탐색하고 언제나 새로운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며 도전하는 자아를 기술하고 있다. 자기 실현은 자신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키워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좋아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사람이 자기 실현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뒤만 쫓아간다면 그 사회는 건강할 수 없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 4의 1. 매슬로의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의 성격 특성. 1. 현실에 대한 적절한 지각. 2. 자기와 타인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수용. 3. 자발성. 4.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5.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 6. 고도의 자율성과 독립성. 7. 늘 새로운 사물에 대한 인식과 이해. 8. 삶을 가치 있고 풍요롭게 하는 신비한 경험이나 절정 경험. 9. 인류에 대한 동일시. 10.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수립 능력. 11. 민주적 성격 구조. 12. 강한 윤리감. 13. 유머 감각. 14. 창조성. 15. 규율, 법률, 관습, 규칙 등의 저항. 표 4의 2. 로저스에 충분히 기능하여 자기 성장과 성취를 이룬 사람의 성격 특성. 1. 자기의 진실하지 않은 허울에 관심이 없음. 2. 자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타인의 기대에 관심이 없음. 3. 자기에게 인위적 목표를 부과하는 타인들을 즐겁게 하려 하지 않음. 4. 자율적, 자기 지향적이며 책임감이 있음. 5.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변화에 개방적임. 6. 자기 개방적이고 타인의 생활에도 개방적임. 7.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용감하게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함. 통합. 통합은 내 외적 갈등, 억압과 표현, 충동이나 기분과 조절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정서적 반응과 정서 조절 및 통합된 삶의 철학을 포함한다. 따라서 통합 능력의 일부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견디고 불안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강하고 융통성 있는 자아는 변화에 잘 대처하고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자율성. 자율성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며 자기 결정, 독립과 의존 간의 균형, 자기 행위로 인한 결과 수용을 포함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의사결정, 행동, 사고, 감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다른 사람 삶의 자율성과 자유도 존중하게 된다. 현실 지각. 현실 지각은 현실을 지각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내 외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현실 지각에는 공감, 사회적 민감성, 타인의 감정과 태도에 대한 존중이 포함된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 자신의 지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지배.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세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인생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삶의 만족을 얻는다. 공격성, 고독, 좌절 등에 잘 적응하는 자질이 있으며 남을 사랑하고 남들로부터 사랑받으며 호혜적인 관계를 가진다. 새로운 사람과 우정 관계를 이루고 만족스러운 집단 생활을 하는 것 등으로 자신의 주변 환경을 지배한다. 정신 건강과 적응. 정신 건강은 곧 적응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적응은 많은 내 외적 요구와 변화에 당면하여 만족스러운 심리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과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자기를 맞추는 것 혹은 적절치 못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와 정신 상태에 대한 적응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적응은 내 외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맞추어 가면서 자기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으며 삶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한다.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의 정도는 정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기본 욕구가 만족되는 상태가 곧 정신적인 건강 상태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인간의 기본 욕구,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은 인간의 욕구와 동기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킨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두 가지 성향인 생존적 경향과 실현적 경향이 있다. 생존적 경향은 인간의 생존을 생리적인 차원에서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물이나 음식을 필요로 하는 생리적 욕구, 육체적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안전 욕구, 남들과 가까이 하고 동일시하고자 하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등이 포함된다. 실현적 경향은 인간의 타고난 소질을 개발시키려 하는 자아실현 욕구, 정보나 자극을 구하는 인지적 이해 욕구 등이 포함된다. 매슬로는 생존적 경향이 어느 정도 충족된 후에야 비로소 실현적 경향이 작동하게 된다고 보았다. 음식, 물, 애정, 인정 등과 같이 무엇이 부족하여 그것을 원하게 되는 것은 결핍 욕구이자 동기가 되나 부족이 지속되면 신체적 혹은 심리적인 질병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장 욕구는 충족되지 않아도 질병에 걸리지는 않지만 진선 및 통일, 정의, 질서 등의 가치가 왜곡되어 불신, 냉소, 미움, 야비함, 분열, 흑백사고 등의 실존병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생리적 욕구.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로 공기, 음식, 수면, 성, 수분, 운동, 배설, 자극에 대한 욕구를 포함한다. 모든 개인은 이러한 생리적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만족하며 생존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며 각 개인에게는 자신이 만족하는 고유의 특정 수준이 있다. 안전 욕구, 생리적 기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안전 욕구가 생긴다. 안전 욕구에는 보호, 안정성, 질서, 의존감 등이 포함되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나 보호의 욕구는 질병이나 손상 위험과 같이 신체적 위협이 있을 때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생긴다. 이 범주에는 애정관계, 여러 집단의 소속, 가족, 교회, 직장 등 교우관계가 포함된다.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고립감을 느끼고 친구와 친지로부터 거리감을 느낀다. 사랑의 욕구는 상호간의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존중과 인정의 욕구. 하위 계층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존중과 인정의 욕구가 생기며 이 욕구는 자아 존중, 권위, 존경심,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을 포함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한 것에 대해 긍지와 성취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볼 것이라고 믿는다. 명예, 인정, 힘, 권한, 독립심, 뚜렷한 명성을 얻으려는 동기 등도 포함되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목적 지향적인 행위를 하도록 한다. 자아실현 욕구. 하위 계층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개인은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자아실현은 인간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고 삶에서 자신에 대한 생각, 성취된 결과 수준, 성취 능력 등이 포함된다.
자아를 실현한 사람은 생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느낌과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개발했다는 느낌을 갖는다. 다음은 매슬로우 1971가 제시한 자아 실현을 위한 방법이다. 삶을 충실히 체험한다.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한다. 결혼과 직업 같은 선택을 할 때 자기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 절정 체험들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일상의 생각과 행동에서 자아 실현의 순간순간의 영감을 유지한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진다. 가능하면 언제나 안전보다는 성장을 선택한다. 자신의 방어와 환상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는 작업을 한다. 연속적 과정이며 결코 완전히 성취될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자신 밖의 관심사와 주의에 참여한다. 자아 실현은 성장 자체의 자아 중심적 추구보다는 전체 역량을 개발시키는 부산물로서 오기 때문이다. 인간 삶에서의 변화. 정신건강 이론의 기본 가정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성장의 동기를 갖는다는 것이다. 모든 유기체는 자신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한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이루고 성장하려고 한다. 성장이란 자기 자신의 변화, 특히 의미 깊은 변화를 강조한다.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도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르게 진행되기보다는 어떤 변화를 계기로 급성장하고 이후 한동안 더딘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춘기나 갱년기의 생리적 변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불운한 신체적 변화, 입학, 전학, 실직, 결혼, 이혼과 같은 환경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사람은 이전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 때로는 신체적인 변화도 없고 환경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도 삶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고 그 상태가 지속되다가 성장과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다음은 인간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삶의 다양한 변화들이다. 신체적 변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는 사춘기의 변화와 노년기의 변화가 대표적이다. 사춘기의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 발달과 엄청난 생리적 변화와 느낌을 경험한다. 또한 중년기의 남녀는 사춘기와 반대되는 생리적 변화로 노년기를 예고하는 신체적 변화를 지각하게 되고 노년기에는 본격적인 신체적 퇴화와 변화를 경험한다. 이 밖에 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신체적 변화는 적응하기 어려운 변화들이다. 환경의 변화. 이사, 전학 등 환경이 달라졌을 때 졸업, 입학, 결혼, 이혼,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도 생활 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다. 이 밖에도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이나 비행기 충돌 사고, 집단 테러, 폭발 사건, 대참사 사건 등이 있다. 내면의 변화. 자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지속적인 권태감, 무력감 등도 성장을 촉진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변화의 저변에는 성장을 지향하는 내면의 욕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은 드물기 때문이다. 정신건강과 인간관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자녀 관계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가족 관계가 형성되며 형제관계, 친구관계, 사제관계, 선후배 관계, 상사, 부하 관계, 이웃관계 등으로 관계의 폭이 다양해지고 확대된다. 사회를 떠난 인간을 상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인간이 존재하기 어렵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며 수많은 나와 너의 복합적인 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며 살아간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행복과 불행 역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많다. 삶에서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많은 부분이 부모, 자식, 배우자, 친구, 동료들과 관계된 것이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인간 실존의 본질적 측면이며 동시에 필연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삶의 질을 좌우하며 정신 건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타인과 관계하는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계 형성하기, 가깝고 의미 있는 관계 유지하기, 타인과 함께 일하고 즐기기, 적절하게 선택적으로 친해지기,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기, 타인에 대하여 공감하고 표현하기, 문화적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상호작용 보이기, 인간관계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처리하기, 자유롭게 주고받기, 타인과 서로 배우고 가르치기, 상호 의존적으로 기능하기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다음은 인간관계 유형, 인간관계 이론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한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인간관계 유형. 인간관계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관계를 말하며 사람들 간의 역동적이고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양상으로 이해된다. 즉 인간관계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 형성되는 관계이므로 각각 다른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인간관계도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인간관계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공식적 인간관계와 비공식적 인간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공식적 인간관계란 직급이나 직책 등 업무상의 관계로 맺어지는 관계를 말하며 비공식적 인간관계는 조직이나 제도를 초월하여 조직 구성원 간의 인격적,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말한다. 인간관계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만남의 관계와 스침의 관계로도 구분할 수 있다. 만남의 관계는 있는 그대로의 나와 있는 그대로의 너가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는 참 만남의 관계를 말하며 스침의 관계는 나 자신의 가면과 너의 가면이 만나서 가면의 관계 혹은 역할 관계를 하게 되는 피상적인 관계를 말한다. 참 만남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주로 상대방으로부터의 거절이나 상처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등으로 인해 자기 노출을 꺼리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상대방에게 진정한 나를 보여주지 못하며 첫 만남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인간관계는 관여되는 대상, 상황, 특성 등에 따라 크게 사회적 관계, 친밀한 관계, 치료적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관계로 보통 우정, 사회화, 교제, 즐거움을 위해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이 관계의 사람들은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나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역할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피상적인 의사소통이 많으며 서로 충고를 하기도 하나 상호작용의 가치는 덜 고려된다. 이 관계는 시작할 때 어떤 예정된 목적이나 관계 지속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는다. 이웃, 직장 동료, 친구 관계 등이 이에 속한다.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는 정서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 지지하고 존경하는 관계이다. 친밀감이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전념하고 사랑하며 성장과 만족을 위해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관계에서는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유하는 정보는 개인적이고 둘만 아는 비밀스러운 것일 때가 많고 서로의 취향, 성숙도, 인식도 및 상호작용의 평가에 따라 관계가 지속되거나 깨질 수 있다. 연인 부부관계 등이 이에 속한다. 치료적 관계. 치료적 관계는 대상자의 생각, 느낌,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목적 지향적이며 전문적으로 돕는 관계이다. 치료적 관계에서 관심의 초점은 대상자의 문제이며 치료자와 대상자가 모두 성장하지만 치료자의 성장은 상호작용의 과정이나 결과에서 얻은 것이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만남의 초기에 관계의 목적과 초점을 분명히 하고 경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 관한 이론. 인간관계는 매우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는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관점도 여러 가지이다. 인간과 인간관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이해하는 것은 보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한 기초가 된다.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관계로부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이를 위해 치르는 대가를 교환한다고 한다. 보상이 대가보다 더 클 때 그 관계에 대한 만족은 커진다. 보상에는 그 관계에서 얻은 돈이나 애정, 인정, 지지, 존경 등의 긍정적인 이득이 모두 포함되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대가는 시간, 노력, 갈등, 불안, 불쾌한 기분 등 여러 가지가 해당된다. 보상이나 대가라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나 대체로 지금의 관계에서 얻은 이득의 수준이 비교 수준보다 좋으면 그 관계에 만족하는 반면 지금 수준이 비교 수준보다 낮으면 불만족스럽게 느낀다. 예를 들어 과거에 경험한 유사한 관계와 비교해 볼 때 과거가 현재보다 더 좋았다면 현재의 관계에 불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반면 현재의 관계보다 훨씬 더 좋은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에는 만족하게 된다.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현재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비교하기도 한다. 이 밖에 현재 자신이 선택한 관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현재의 결과를 평가하는 비교 수준으로 작용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얻은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그 관계가 지속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다른 관계를 찾게 된다. 역할 이론. 인간관계에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역할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관계에 갈등이 생긴다. 인간관계에는 겪는 많은 갈등은 역할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역할 기대가 다를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맡게 되는 다양한 역할 중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역할이 있고 본인이 선택한 역할도 있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면 역할 기대에서의 불협화음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 상호 교류 분석 이론. 에릭 번이 제시한 상호 교류 분석 이론은 인간관계, 특히 의사소통 시의 인간의 기능 상태를 아동, 부모, 성인의 세 가지 자아 상태로 파악한다. 이 이론에서는 두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나타나는 자아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대인관계를 설명한다. 즉,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고, 감정, 행동이 특징적인 각각의 자아 상태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법으로 상호 교류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 자아 상태는 직관적이고 창의적이며 호기심 많고 자연스러우며 재미를 추구하거나 의존적이고 욕심과 요구가 많거나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모 자아 상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 충고, 비판하는 반면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나타낸다. 성인 자아 상태는 성숙하고 현실 지향적이거나 신중하고 분석적이거나 이성적인 특성을 가진다. 누구나 이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어느 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성인 자아 상태가 인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상황에 따라 적절히 기능할 수 있을 때 가장 건강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성숙한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인간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욕구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내면적 욕구에 대해 깊이 자각하며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현실적인 대인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대인 동기를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충동적으로 요구하거나 발산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 둘째,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 인간관계의 다양성과 가변성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유연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보인다. 인간의 선하고 이타적인 속성과 함께 악하고 이기적인 속성을 깊이 인식하며 경직된 생각을 가지지 않아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다. 또한 이들은 효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기술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인 기술도 가지고 있다. 셋째, 상대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지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즉,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섣불리 판단, 왜곡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으며 투사하지 않는다. 넷째, 대인관계에서 안정된 감정 상태를 유지한다. 불필요한 대인 감정이나 감정적 반응이 적고 감정의 동요가 크지 않으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다. 이처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로 자신을 인식하고 수용해야 하며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한편 상대방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등 다양한 의사소통 기법과 요구나 기대가 상충되는 갈등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처 기법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인간관계의 기본은 의사소통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오해를 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 설사 말하고 싶지 않아서 침묵을 지킨다 하더라도 침묵은 말하고 싶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의사소통은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형태로도 이루어지며 몸짓, 표정, 태도 등과 같은 비언어적 수단으로 전체 의사소통의 약 65% 이상 이루어진다. 관심 기울이기. 관심 기울이기는 몸과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관심과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관심 기울이기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신뢰관계가 견고히 형성된다. 관심 기울이기는 언어보다는 주로 자세, 태도,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 수단으로 나타나고 전달된다. 확인하기.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과연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반복하기, 바꾸어 말하기, 요약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이것은 오해를 줄이고 의사소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다. 공감하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 속에 담겨있는 기분이나 감정을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이해한 바를 말로 표현하는 공감 반응은 상대방에게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주의할 점은 공감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남의 감정을 추측하고 짐작함으로써 상대방을 당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질문하기. 인간관계 초기에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쾌감을 주거나 대답하고 싶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다. 질문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익혀 활용한다면 인간관계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폐쇄적인 질문은 상대방에게 예 혹은 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제한된 정보밖에 얻을 수 없다. 이에 반해 개방적 질문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반응을 촉진하는 질문이다.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방법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 직접 질문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며 간접 질문은 넌지시 물어보는 형태이다. 직접 질문은 보통 까의 형태로 질문하며 간접 질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는 어떤지 궁금하군요. 처럼 물음표가 없거나 있어도 강도가 약한 것이 특징이다. 경우에 따라 직접 질문은 상대방에게 신문하는 듯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왜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따지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무엇인가 그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불쾌감 또는 비판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다. 가능하나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 혹은 무엇과 같은 질문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그 의견에 반대합니까? 보다는 어떤 이유로 그 의견에 반대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그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가 바람직하다. 갈등 해결을 위한 기법. 인간관계에서는 서로의 욕구가 충돌하여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태도는 다음과 같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모든 사람은 감정, 사고, 기대, 욕구 등이 다르므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기대, 감정, 욕구 등은 나의 것과 똑같이 타당함을 인정한다. 자신이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TV를 좋아하는 것만큼 상대방은 스파게티를 좋아하고 운동이나 등산을 즐긴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관계를 손상시킬 뿐이다. 똑같이 중요하고 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상대방을 경시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타협을 시도할 문제인지 아닌지 분별한다. 타협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심과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경청한다. 문제와 감정을 분리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갈등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서로 판단하지 말고 각자의 기대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은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은 우선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각자의 생각과 감정, 기대와 목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장애 요인과 가능한 모든 해결 방안을 찾아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합의하여 시행하게 되며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이자 갈등 해결에 유용한 기법을 활용한다. 적극적 경청.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들어주는 자세를 말한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들어주면 상대방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이나 사건 내용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나 전달법. 효과적인 나 메시지의 전달 방법은 첫째, 상대방의 비수용적인 행위 또는 상황에 대하여 비난 없이 진술하고, 둘째, 그 상황에서 비수용적 행위가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진술하고, 셋째,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 전달법은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어느 정도 제공해 주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하는 여유를 줄 뿐 아니라 상호 간의 감정을 공유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이러한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 의견, 생각, 감정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상대방에게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자기주장 행동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숙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와 상대방에 대해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신건강관리. 건강을 유지하기 지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자신의 관심과 노력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증명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지속적인 희망과 기대를 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취약한 유전적 소인이나 부정적인 이전 경험 등 좋지 않은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표 4의 3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포함한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다. 먼저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의 총점과 구체적인 취약 항목을 확인한다. 확인한 내용을 반영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건강관리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표 4의 3 일반적인 건강 상태. 아래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포함한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를 포함하여 최근 2에서 3주 동안 당신이 느낀 것을 그 이전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항목 하나에 표시해 주십시오. 1. 하고 있는 일에 잘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2.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잔 적이 많았습니까? 3. 자신이 여러 면에서 쓸모있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4.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었습니까? 5. 계속해서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7. 일상적인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까? 8.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까? 9.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 적이 많습니까? 10.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꼈습니까? 11. 그전과 같은 정도로 외출을 하였습니까?
12.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3. 신경이 쓰여서 힘들게 느껴진 일이 많았습니까? 14.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거나 많이 설치곤 합니까? 15.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까? 16.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17.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느꼈습니까? 18. 부지런히 생활하며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19.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까? 20. 전반적으로 자신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21. 대체적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까? 22. 사람들과의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진 편입니까? 23. 인생이 항상 고생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었습니까? 24.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였습니까? 25. 자신의 일을 처리해 온 방법에 만족하십니까? 26.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당신을 힘들게 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27. 언제나 초조감이나 긴장감을 느끼는 편이었습니까? 28. 때때로 신경이 쇠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적이 있습니까? 29. 별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적이 많습니까? 30. 인생이 살 가치가 없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표 4의 4.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10대 수칙. 1. 긍정적으로 세상 바라보기. 2.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3. 반가운 마음을 담아 인사하기. 4. 하루 3끼 맛있게 천천히 식사하기. 5.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6. 누구라도 칭찬하기. 7. 약속 시간보다 여유 있게 가서 기다리기. 8.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 짓기. 9. 원칙대로 정직하게 살기. 10.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기.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증가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10대 수칙을 제정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표 4의 정신 건강 10대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요약.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이 없거나 정신적으로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편안하게 기능하여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대다수 사람의 행동 양상에 걸맞은 행동을 나타낼 때 정상으로 간주된다.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학자에 따라 강조하는 측면이 다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동기의 자각과 통찰에 기초한 자기 통제를 강조하였고 설리반은 인간으로서의 효율성, 만족감, 인생에서의 성공감을 증진시키려는 과정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프롬은 인간과 사회적 환경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매닝거는 정신 건강을 개인이 가장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자신과 타인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적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메슬로는 자아 실현을 이룩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마리야오다는 정신건강 평가 기준으로 1. 자신에 대한 태도 2. 성장, 발달, 그리고 자아실현 3. 통합 4. 자율성 5. 현실지각 6. 환경에 대한 지배 등을 제시하였다. 정신건강의 의미는 크게 적응과 성장의 두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메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에서 제시한 인간의 기본 욕구에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존중과 인정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포함된다. 인간관계에 관한 이론에는 사회교환 이론, 역할 이론, 상호 교류 분석 이론이 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타인을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와 자신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익혀야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에는 1. 관심 기울이기 2. 확인하기 3. 공감하기 4. 질문하기 등이 있다. 갈등 해결 기법으로는 적극적 경청과 나 전달법이 있다.